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4일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날짜와 시간, 일자들을 말씀드리는 건 저의 영상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들으시는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질 수도 있고, 제도가 달라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법령이 달라져 있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항상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날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1년 전 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제가 현물 금액들, REC 시장 금액들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지금과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S&P와 REC의 변동폭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클 때 사실은 너나 나나 누구든지 들어와도 누구든지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들어와서 잘못되고 이익이 안 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심스러울 때, 수익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누구나 조심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누구나 지금은 인터넷을 찾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출이 킬로와트당 270원을 받고 있습니다. 280원을 받고 있습니다. 250원인데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금액들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실수들이 생기는 겁니다. 올라갈 땐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 내려가기 시작하면 어째 200원이 됐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무조건 안 될 겁니다, 낮아질 겁니다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예측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항상 조심스러운 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다 보니, 지금 적용되고 있는 나의 사업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고 어떤 금액들을 받고 있고 어떤 제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면밀히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은 아무래도 분위기가 너무 좋죠. 금액들이 S&P도 올라가고 있고 REC도 높았다 보니 지금은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좋을 때 나쁜 놈들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너무나 좋다라는 얘기만 들으실 게 아니라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REC 시장 살펴볼 겁니다. 이번 주에 REC 금액이 47,000원, 42,6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불과 지난주에 58,000원을 찍었다 보니, 야, 이거 말이 되냐? 일주일 만에 58,000원짜리가 42,000원까지 떨어졌다 라고 고민을 하시죠. 58,000원일 때 저도 서치를 많이 합니다. 인터넷 서치도 하고 유튜브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들어요. 요즘에 특히나 많이 듣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하는 게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잊고 놓치고 가는 게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려고 자꾸 다른 분들의 의견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58,000원일 때 이제 시작이다 점점 더 올라갈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저는 조금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냐, 지금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볼 것들은 없냐 라는 것들을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다 보니, 무조건 시장을 나쁘게만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 번쯤 더 점검해 봐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되돌아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육지의 S&P는 195원, 제주의 S&P가 239원, 240원 정도 되는데 2월 달에는 적용 S&P가 한 200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13만원, 14만원, 12만원대 후반에 계약을 하신 분들도 전부 다 S&P 금액으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REC의 금액, 가중치를 받으신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장기거래 계약되신 분들이 약간 피해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아침에는 1메가를 14만원대 계약을 하신 분께서 계약 폐기가 가능하겠냐라고 문의를 하셨는데, 저는 단호하게 계약은 유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파기도 안 해줄 뿐더러 유지를 하시는 게 나은 선택일 겁니다. 나쁘진 않은 선택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270원, 80원에 팔 수 있는데 지금 나는 손해보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두 달, 3개월, 6개월을 보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가야 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설비를 해놨던 거 보니까 2003년에 설비를 해놨던 것도 아직도 발전을 잘 합니다. 인버터만 문제가 없으면, 모듈에서 발전량들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모듈에 데미지가 쌓이지 않으면 발전량들에 크게 문제가 없다 보니까, 설비를 하실 때 조금 더 제대로 설비를 하시고 20년 동안 어떻게 유지관리를 해가고 운영을 해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REC 변동금액에 너무 그렇게 크게 연연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카페에도 자료를 올려놨고요. 제가 아래쪽에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들어가셔도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햇빛도래 발전소는 마을에서 주민참여형으로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한 번쯤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태양광 자금 지원 사업이 예전에 2007년, 8년에 특례화 자금을 저희가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2010년 이후에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축물 태양광들도 장려를 하고 있고 농업인 태양광들도 장려를 하고 있다 보니까 특례화 자금을 쓸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죠. 언제나 수익이라는 건 투자 대비 매출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드립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밖에 기회가 없으니 바로 당장 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안 드리고 허가를 받아놓고 기다리세요. 진행을 하시면서 점점 추세를 보면서 기다리세요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허가를 받아 놓으셨던 분들, 개발행위를 진행하면서 업체 선정을 안 하셨던 분들, REC 금액들이 너무 크게 변동이 되거나 장기거래 계약이 금액들이 너무 낮아져서 기다리셨던 분들도 사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 해당이 된다면 자금 지원 신청을 당연히 해보셔야죠. 건축물 태양광이라든가 농업인 태양광이라든가 1.75%로 지금 특례화 자금을 받으실 수 있으면 투자비가 워낙에 낮아지고 금융비용들이 낮아지다 보니까 레버리지 효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공고만 보고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업체들이 껴야 되잖아요.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직접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테고, 또는 업체들에서 이 업무를 대행을 해주는데, 저도 이제 그런 업무를 많이 했다 보니까 그렇죠. 좋은 믿을 수 있는 업체들을 찾으면 사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 태양광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건축물을 하고 계신 산업단지에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태양광이 좋다고 누가 자꾸 임대를 해달라는데 내가 직접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임대를 해주는 게 나을까요? 직접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시던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민하는 만큼 버는 거죠. 내가 고민을 더 많이 해서 저리 융자를 받아서 직접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것저것 신경 쓰기도 너무 싫어. 뭘 관리하는 포인트도 귀찮고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작더라도 안정적인 매출이 부가 수익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당연히 임대를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임대를 주는 업체들도 믿을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영업사원분들께서 임대를 모아서 그냥 던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업사원은 무조건 나쁜 놈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도 영업을 했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물건을 들고 다니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들고 다니면서 비딩을 계속 하다 보면 사업자들의 수익이 작아지는 경우들이 있죠. 사업자들이 수익이 작아진다기보다는 비용을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설비가 제대로 안 들어가고 부실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조금 규모가 있는 업체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업체에 일을 맡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되신다면 한 번쯤 문의를 해보세요. 협력업체들도 있다 보니까 임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니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료는 올려놨다 보니까 전부 다 한 번씩 내용 살펴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 몇 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용도별 지원 조건으로 태양광 분야에 300억 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1.75% 금리로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 상당히 괜찮은 조건이죠. 이 추천서를 받아서 금융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90%까지 지원이 됩니다. 5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4억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 대출금리가 1.75%다. 그럼 너무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사실. 태양광을 설비를 할 자리가 없거나 공장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들어가실 수 없는 안이지 않습니까? 조건이 되고 허가를 받아놨고
할 수 있는 부지와 할 수 있는 지붕이 있으시다면 사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기꾼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관심 가져서 해볼 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태양광 분야에 대해서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농어촌 태양광과 햇빛도래 발전소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진행하시는 것들, 아마 업체들, 전문으로 다니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마을에서 유휴 공간들이 있으시고 자발적인 투자를 하신다면 사실 참여하기 되게 좋은 사업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시설 태양광, 산업단지 내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나 공장형 태양광 같은 경우는 산업시설 태양광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건축물 상부에 남아도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정책적인 보급 목적, 취지 자체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정책 지원이 있음으로써 수요를 발굴을 하고 그럼으로써 기술 개발을 빨리 앞당겨서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게 한다. 생산 단가를 낮춰서 REC라는 궁극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없어도 자생할 수 있는 전원을 만들자라는 게 1차적인 목표일 테고, 2차적인 목표는 지붕들, 사용하지 않는 유휴 공간들, 이런 곳을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면 참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목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다 보니, 조건에 부합되시는 공장이 있으시고 위에 자그만하게라도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몇 메가씩 되는 게 아니라 뭐 몇백 킬로가 되더라도 사실 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제안을 다 넣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임대를 줬을 때 어떤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가로 할 때 어떤 조건이 될 수 있어요를 한번 따져보시고, 할 만한 공간이 있다면 사실 누구나 해도 됩니다. 단 하나, 나쁜 놈들한테 가져가서 이게 설비도 제대로 안 되고 시설도 제대로 안 되고 장기거래 계약도 제대로 안 되고 공사도 개떡같이 돼서 비가 줄줄 새지 않나, 이런 걱정들이 돼서 그렇지, 그렇지 않다면 사실 나쁘지 않은 조건이지 않습니까? S&P도 너무 많이 올라 있다 보니까 굳이 안 하실 필요는 없다. 도심 태양광 방안으로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 보니까 도심 태양광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 시설물이라는 건 사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설물이 공작물 축조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이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뭐 이제 그 주차장 부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해당이 될 테고, 방음벽 이런 데도 해당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개인이 진행을 하시는 것들은 공작물 축조 신고가 지자체에 되어 있는 거여야 할 테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임대 승낙이나 사용 승낙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시설물에 대해서 그냥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주변을 둘러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하실 수 있다면, 사실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해서 발전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해도 그리 나쁜 조건이 아닐 것이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제가 누구나 사업자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것들은 필요하겠죠. 당연히 서포터를 시공업체에서 받아야 되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된다면 직접 신청을 하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으로서 들어가기, 접근하기 되게 좋은 방법들, 정책적인 지원이 있다면 그걸 참여를 해서 사업을 받는 방법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너가 태양광 산업 분야에 있기 때문에 태양광은 무조건 좋은 것이냐 라고 물으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무조건 누구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남아도는 부지, 남아도는 지붕이 있다면 그런 곳에는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고 언제나 말씀을 드렸지, 무분별하게 무리해서 제대로 설비를 갖추지 않고 3.5시간, 6시간도 안 나오는 설비를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회이지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할 수 있는 부지가 따로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만 저리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되시는 분들, 그런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당연히 전부가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합한 사업이 들어가셔서 제대로 된 설비를 올바르게 갖추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관련된 내용들 아래쪽에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